서울대학교 이회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태극사상과 중요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군대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생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태극기를 많이 이리 보았을 겁니다. 그 태극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데, 오늘의 강의는 지식의 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 중, 고, 대를 다니면서 지식에 대한 많은 이렇게 강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들으면 며칠 있으면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의 강의는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니고 평생을 여러분들한테 좌우될 수 있는 이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초가집을 그릴 수도 있고, 차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좋아한다 이럴 때 뭐랄까 합니까? 사랑이라 하죠. 사랑. 사랑을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하트 모양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체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음악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숫자라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러한 모든 숨겨진 이치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너 마음을 바로 모라. 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마음을 만약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그렸다면 마음을 그림으로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그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근데 우리들이 이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가 됩니다. 오늘 아침의 마음, 오늘 낮의 마음 틀리고 10년 전에 내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 항상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문제도 그렇고 정권 시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이렇게 항상 변화되죠. 이 변화되는 그 단면, 이 단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태극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태극.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마음이랬죠. 그죠? 예. 마음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지금 들을 때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그쪽에 좀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음양이라는 거 있습니다. 음과 양이다. 예. 음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보면 들어봤죠. 남자와 여자. 자, 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양은 뭡니까? 남자죠. 남자. 음은 여자다. 여자. 그러면은 양에서는 태양. 태양 같으면 이게 뭡니까? 달? 예. 달. 여기는 예를 들어서 착한 일, 선. 여기는 그러면 불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낮과 밤. 낮과 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음과 양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형상은 기호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동그라미로 나타냈죠. 양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음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6, 7천 년 전부터 전부 다 공용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 있죠. 1, 2, 3, 4, 5, 6, 7, 8, 9. 이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 인구가 공용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음과 양에 대해서 이러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양이 태극이랬죠. 자, 이 모양이 요렇게 한 모양, 이것을 갖다가 태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태극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지금 음양이 나온댔죠. 음양이다. 음양은 요랬습니다. 요 모양입니다.
음양 밑에 뭐가 나오냐면 사상이 나와요. 사상. 사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사상의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보면 들어봤죠. 나는 태양인이다, 소음이다, 이렇게.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사상의학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억이나 되는 인구도 네 가지 P로도 A형, B형, AB형, O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도 ATCG라는 네 가지 원소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팔괘가 나오죠. 팔괘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그 번호를 적어 보십니다. 1, 2, 3, 4, 5, 6, 7, 8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인데 여기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것은 천이다 해가지고 하늘 천자, 요거는 땅 지자다. 요거는 불 하자, 이거는 물 숫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8개는 뭐냐 하면 8개로 나왔죠. 그러면 2의 3승이 되겠죠. 2의 3승은 8이죠. 요거는 2의 2승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8개 다음에 뭐가 나오면 6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도 64개 원소로 좀 되어 있다고 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8개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이 8개를 전부 다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8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늘하고 땅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하늘하고 땅.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제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는 이제 땅입니다. 땅의 그런 모양.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못, 번개, 바람 이렇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수하고 하다, 물하고 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하고 불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면은 여기다가 물, 여기다가 불 이렇게 전부 다 그 배열을 하는 거죠. 열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이게 왜 태극기냐? 이것을 태극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태극 말고 요렇게 갈라지기 전의 상태, 요것이 아까 지금 뭐랬습니까? 마음이랬죠? 마음 심자.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 무국이랍니다. 무국. 이걸 무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온다는 거지. 사상 밑에 8개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8개를 다 탈 수가 없으니까 이 중요한 거 4개,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요 4개는 요걸 보십시오. 위에서 봐도 이 모양이고 밑에서 봐도 이 모양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화 이것도 위에서 봐도 이렇고 밑에서 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 모습은 위에서 보면 요 모습인데 밑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바뀌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요 8개 중에서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하나하나. 이래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태극기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 우주 전체의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전부 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이름이 무극기가 아니고 태극기라는 것이 뭡니까? 요 모양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초중고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겨우 근위강곰, 그러고 이게 예를 들어서 3대이다. 예? 가로가 예를 들어 90cm면은 그러니까 세로가 몇 cm냐? 그럼 답은 뭡니까? 60cm죠. 이렇습니다. 이 태극기 사상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앞으로 사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말이 음양이지, 이게 전부 다 기운입니다. 기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기서 양은 봄, 여름입니다. 봄, 여름은 뭡니까? 따뜻하죠? 이거는 가을, 겨울. 예. 가을하고 겨울은 이겁니다. 음입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음과 양, 너와 나, 이렇게 전부 다 조화가 전부 다 되어가 있다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말로 해서 음과 양인데, 양은 뭡니까? 따뜻하죠. 그죠? 따뜻하다. 양. 음은 뭡니까? 찹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앞으로 더 계속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차가운 음식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사상의 모든 직계를 이 태극에서 전부 다 태극교로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음양하면은 말이 약간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 태양, 달 이렇게 하니까 쉽죠. 자, 태양은 1입니다. 날일자. 달월자죠. 1월. 음양 다음에 뭐가 나는가 하면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 오행은 글자 그대로 목화토금수라고 했어요. 목화토금수다. 1월 하수 목금 토가 전부 다 요 안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실질적으로 저 안에서 전부 다 나온 겁니다. 1월 하수 목금 토도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있죠. 상대성 원리가 바로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밑에 또 보니까 닐스 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닐스 보. 양자역학을 해서 물리학상을 받았죠. 노벨 물리학상을. 이분이 상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이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마크를 자기가 상을 받을 때 태극 마크를 단 그 가운을 입고 가서 상을 받고 이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나름대로 전부 다 기운입니다. 남자, 여자. 자, 그러면은 이 태극 사상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 태극 사상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죠. 그렇잖아요. 이래. 그죠? 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태양, 달, 선, 불선, 낮과 밤, 낮이 길었다가 밤이 길었다가. 그리고 중분하고 주분 때는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 또 같죠. 그래서 항상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밤 생활, 밤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자죠. 밤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낮에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일을 하고 사람들 간에 명령을 받고 내 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데 밤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잠자죠. 그냥 이렇게 잠을 갖다 잡니다. 잠자는 거 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점. 뭐가 틀립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력. 잠을 자는 거는 내가 살아있고 나의 전기가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전기가 없죠. 사람 몸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전부 다 흐르게 돼서요.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때도 내한테는 전기가 흐르는 거라. 이 전기를 어떻게 좋은 전기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좋은 전기로. 어떻게 해야 좋은 전기로 만들겠습니까? 스위치를 꼽아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좋은 스위치를 내가 꼽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 모든 에너지, 내일을 위해서 밝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밤이라는 것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 한 거 있죠. 과거 있죠. 그 다음에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 나의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를 생각해도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는 거는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항상 주어진 내 현재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구나. 그래 하면 병원에 있죠. 그러나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현재는 감사해야 되는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맞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크게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미래에 대해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현재입니다. 현재고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켜야 돼요. 상상력. 상상력을 켜야 돼요. 상상력. 이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력을 키우지 않고 많이들 보면 살아왔어요.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이런 것만 하고 상상력이 상당히 보면 부족합니다. 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은 혹은 말이지 나도 저렇게 날아다닐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옆에 친구나 전우한테 그런 말 했으면 그때 그 당시로서는 저 사람이 살짝 이렇게 머리가 어찌 됐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행기 만드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라이트 행제잖아. 상상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피가 맑아지고. 그래서 밝은 웃음이 되는 거예요. 밝은 웃음이 뭡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건강해지고. 그렇게 상상력은 큽니다. 그래,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은 책들, 특히 나름대로 보면은 위인전을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위인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좀 다 되었는데, 어릴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 한 개, 그 어린 애가 상상력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 상상력을 이룬 사람이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군대 생활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무극, 태극, 음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에서 64 하면 3600 이렇게 나갑니다. 이 밑에 단계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복잡하잖아요. 위에 단계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현재 생활 자체는 단순합니다. 요 단계입니다. 예. 요 단계에서는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 내한테 엄청나게 잘 맞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생활을 하려면은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밤마다 약속 있고 술 마셔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속 바빠요. 그럼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확실히 배워두시면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상력을 배우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전후사에도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나이 답게 가서 화해를 하면 되는데 잠에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죠.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사이 좋지 않는 친구한테 내가 누구야. 그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자꾸만 내가 파장을 보입니다. 파장. 이것이 뭐냐면은 파장입니다. 파장. 이 파장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풀려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거라. 사회에 나와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단계가 여러분들 뭡니까? 요 단계가 음과 양이라 했죠. 가지게. 요 이제 음과 양인데, 태극은 음과 양이 뭐였으면 만났죠. 그죠? 이 음과 양이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음과 양의 대표가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포옹을 하고 있는 형태. 예? 이게. 이때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 엔돌핀이 나온다 이거죠. 엔돌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자, 여자 만나서 엔돌핀 나와본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태극의 상태에서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무극의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4000배. 미국 의학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암에 걸리는데 분명히 과학적으로 암세포가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딱 와서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그걸 몇 년 전에는 이건 기적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전부 다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 암세포를 이긴 것은 다이돌핀이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이 4,000배로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다이돌핀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깨치서 내가 행동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마음속에 엄청난 힐, 느낌 이런 것이 올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 했어요.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아주 단순한 요 단계에서는 아까 상상을 좋게 일으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요때 명상하는 거, 명상을 하세요, 명상을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 자유시간에 10분 있죠. 10분 정도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숫자를 살리세요. 하나에서 20. 그래야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19, 18, 17. 고려하면은 10분 정도가 딱 보면 걸려요. 숨을 마시고 내는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몸도 좋아질 뿐더러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된 내 모습을 보는 거, 그것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생활 좋아요. 단순 생활에서 정신적인 공부하기가 최고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정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해준 이 시점이라,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변하는지, 내가 내를 보는 거라. 관조. 남이 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 하세요. 그래 하다 보면, 나는 앞으로 15분 정도 해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집니다. 그래서 내 정신건강이 좋아지면은 이 정신건강의 결정체가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가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사상이 여기서 우리나라 태극 사상에서 전부 다 나왔다는 거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같은 분도 10만 양병설,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 아주 그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다 전부 다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글로 나온 것도 있고, 자기 개발에 나름대로 전부 다들 하나하나 활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태극기를 볼 때, 이 태극기는 우리의 마음이구나. 나의 상상력을 갖다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사상과 중효사상이다. 충효가 뭡니까? 충효. 국가에서 잘하는 거는 국가로 보고 잘하는 건 충이고, 가정적으로 잘하는 거는 효고 이렇습니다. 그 중요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에 감사하고 열심히 한 그 자체가 바로 충이고 효가 되는 거라. 이름을 충효라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서 그래요. 남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면 우정이라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이런 것도 나오지. 우정.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겁니다. 표현을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했던 거예요. 충과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되고 부모한테 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전부 다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상,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딱 보면은 오늘 강의 듣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태극기하고는 틀리죠. 이 태극기는 내한테 무한한 가능성과 내한테 자신감, 자긍심을 가르쳐주는 태극기다. 그 태극기 보고 격려할 그 시간에도 내한테는 새로운 힘이 불끈 솟는 이런 태극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 남은 군 복무 기간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를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제가 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분,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문용석 병장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태극기 강의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대 생활이 명상하는데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상할 때 잡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상상합니다. 좋은 걸 생각하는데 계속 잡념이 생깁니다. 그것에 절대로 개의치 마세요. 누구나 다 잡념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가. 그 잡념은 생기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하는 상상, 좋은 걸 상상하세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 호흡법이라고 아까 말했죠. 수시간이라 숫자를 갖다 살립니다. 숨을 마시고 내는 거 한 번, 두 번 자꾸 올리고 그래가지고 숨을 해서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도 왜 제가 그렇게 말씀했느냐면은 이래서 20까지만 살리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20까지 살렸다가 다시 19, 18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 자체가 요 있죠. 예, 우리나라 태극기하고도 좀 관련됩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잡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념이 생기고 어떤 잡념이 생기더라도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걸 계속해서 나가줘야 되고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상상은 항상 마음속으로 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익어지면은 글로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접하라는 걸 글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글로 적으면서 말을 하세요. 그럼 글도 적고 그 다음에 이거 했죠. 말했죠. 입. 내가 말한 귀로 듣죠. 이것이 전부 다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향이 됩니다. 나중에 코로.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면 될수록 내가 상상한 것이 내가 느낄 때 엄청나게 좋은 향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잡념이 생기는 거는 일체 개의치 말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그 방향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또 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 예.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심동섭 상병입니다. 예. 그 태극기 사상 강의에서 춘과 효는 현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군대 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 간혹하다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군대 생활을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 사회 나가면 사회생활을 잘하지 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전부 다 똑같잖아요. 내가 하잖아. 내. 아자, 나아자. 그래 방금 그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주어진 시간, 그 업무,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내가 내한테 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가에서 봐서는 충성이고 가정적으로 봐서는 효가 되고 친구나 모든 사람한테 봐서는 애정, 우정이 전부 다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현실 주어진 일에 절대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주 보면 쉬운 거죠. 응과 양, 태극기. 이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외울 필요가 한 개도 없죠. 예.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 복무뿐만이 아니고 남은 인생살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오늘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